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남자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홍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역시 민동성! 점점 여기에 믿어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신기해. 아이고. 피부하면 뭐? 민동성! 홍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세요. 어떠한 화장품을 바르든 어떠한 메이크업을 하든 점점 열기가 올라오고 갑작스럽게 감정이 동요가 되었을 시에 얼굴이 익을 만큼 눈에 보이는 증상입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아가지고 좋아진 것도 잠시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못 사용을 하셔가지고 치명적인 부작용인 홍조가 시작하면서 피부가 점점 아프고 달아오르고 간지럽고 따갑고, 그러한 증상을 가진 피부가 바로 홍조 피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홍조가 없어질 수 있는지, 잘못된 방식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맑고 밝고 건강한 물광 피부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피부 국가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속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절대 이거를 막으면 안 돼, 보습을 해주면 안 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습을 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점차 달아오르는 겁니다.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는 우리가 환기해주고 환풍해주는, 내 피부가 숨을 쉬어야 돼, 보습을 하면 안 돼, 이러한 속설은 절대 그만. 예민 피부는 보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홍조 피부는 오일로만 보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동성님, 보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코코넛 오일, 뭐 아르간 오일, 뭐 호호바 오일, 뭐 종류가 많잖아요. 동성님, 아까는 이거를 숨을 쉬게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바르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한 피부든 홍조 피부든 트러블 피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보습이 잘 돼가지고 모공조차 틀어막히는 게 바로 오일이에요. 수분으로 먼저 보습을 하신 다음에 그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일로 살짝만 덮어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동성님, 저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오일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뜨겁기 때문에 수분이 당연히 빨리 기화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크림 바르는 거를 안 하시고 오일로 가시는 거, 딥한 보습으로 가신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많은 피부가 여러분들의 피부 재생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젤이라든지 플루이드라든지 기초적인 제품들을 먼저 바르시고 쫀득쫀득하고 쫀쫀한 것들을 바르셔야 돼요. 화장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화장품은 그저 화장품일 뿐이지 역시 약이 최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그 순간만 바르는 게 약이고, 약을 영양제처럼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화장품이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화장품을 잘 고르시는 게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성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글리세린이 초보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거든요. 근데 글리세린 단독으로 있으면 기화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글리세린 종류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의 수분 보습을 아름답고 융합되게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일을 위에다가 도포를 하는 거예요. 수분이 바깥으로 기화되는 거를 막는 거는 오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분도 중요하지만 오일도 중요하다.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5, 유분 2에서 3 정도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발라주시면은 홍조 피부가 좋아지는 게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다시는 안 바르고 싶어 하시지만은, 지금 자칫하면은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딱 그 단계예요. 항생제 먹는 것도 무섭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거나 약 먹는 것도 무섭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스테로이드 말고도 여러분들의 피부에다가 안정적으로 바를 수 있는 연고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 가시는 거를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셔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약이 연고가 조금은 필요하구나, 피부에다가 다스릴 줄 아는 품격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홍조 피부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조 피부 하면 이제 빨간 사과가 생각이 납니다. 사과에서 열이 무럭무럭 나기 시작을 하죠. 나는 건조 피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름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나 지성 피부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뿜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열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도 hin지 때문에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 여기서부터 이제 홍조가 점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모양들이 가뭄되면 논밭이 이렇게 쩌적쩌적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모양이 입 주변에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볼 쪽은 너무 뜨겁고 너무 홍조가 심해. 무슨 화장품을 발라도 쫙쫙 갈라지고 얼굴이 아프고 모기 물린 것처럼 달아오르고 간지럽고 아토피인 것처럼 까갑고 쪼이고 너무 힘들어. 아토피, 트러블 다 힘들어 하시지만 홍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세요. 병원도 갔다 왔죠. 몇 번 있으면 괜찮아졌는데 또 증상이 악화되죠. 자, 그럼 홍조 피부가 어떤 증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조 피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얇은 피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피를 잘못하셨든, 레이저를 잘못하셨든, 연고를 잘못 사용하셨든,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셨든, 생활습관, 식습관이 안 좋았던 표피 자체가 얇아진 현상이 바로 홍조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얼굴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각질층, 과리층, 유국층, 기저층이 있죠. 각각의 층마다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각질층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 자신을 바로 지켜주는 외측에 있는 방어막이고, 두 번째로 이제 과리층 같은 경우에는 수분들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 저지막이고, 그다음 유국층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랑게르한스 면역 세포로 인해 가지고 면역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 기저층은 피부를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조 피부가 얇고 약하신 분들은 바로 이 기저층부터. 기저층이 약하면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다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애들은 이만하다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납작해진 상태이죠.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정상인 건강한 피부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피부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혈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혈관들이 야, 너희들 힘내야 돼 하면서 영양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들이 몰려드는 거죠. 혈액이 정말 뜨끈하고 따뜻해요. 뜨겁다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 뜨거운 애들이 얼굴에다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붉은색들이 형성이 되고 뜨거우니까 자연히 땀과 피지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지성 피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성용품 화장품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알코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들로 빨리 기화되는 지성용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산뜻하고 피지도 잘 안 나오고 피부 장벽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우두두두하게 생기죠. 그리고 요즘 또 마스크도 쓰고 다니잖아요.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가기 시작하죠. 약 처방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 처방받고 하니까는 처음은 괜찮아. 또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또 다시 불이 일어나. 잠자다가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가지고 깨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약이랑 연고보다는 내 자신을 최대한 지켜야 되는구나.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홍조 피부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약하고 연고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명한 시점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부가 리바운드 반동이 약해지는 순간에 다시 조금씩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1일 1팩을 하세요. 수분팩으로. 붉은기니까는 미백 기능성 들어가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홍조 피부하고 미백 기능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멜라닌이 형성된 피부가 미백 기능성하고 어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능성 제품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한 제품, 그런 애들을 사용하셔야지 홍조 피부, 민감 피부, 예민 피부, 트러블 피부, 아토피 피부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일 1팩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피부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맨 바깥에 있는 각질층에다가 지금 뭐 수분 보습이라든지 1일 1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조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저층이 건강해야지 예쁘고 건강한 세포가 나와가지고 내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결국 이 기저층에다가 영양 공급되는 거는 아직 없잖아요. 세포 대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들어간다면 좀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홍조 피부 가지신 분들 혹시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영양 공급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꼭 드셔주셔야 돼요. 채소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절대 술하고 담배는 금지.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 비비를 바르시고 피부가 어느 정도 건강해졌다 싶으면은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오일만으로 보습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수분을 집어넣어야 된다. 수분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 유분을 넣어주면 훨씬 더 피부가 재생이 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껍질 제거 절대 사용 금지. 닦는 토너 사용하시는 분들 피부 홍조 엄청 많습니다. 닦는 토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화장솜 사용 절대 금지예요. 예민한 피부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홍조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과 잘못된 속설 그리고 홍조 피부가 왜 그런 건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비포하고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홍조 피부로 가지신 분,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 재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지식들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피부 좋아지세요. 안녕!